안녕하십니까?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오늘 서울에 흰눈이 펑펑 내리는데요. 미세먼지가 씻겨나가는 것만 같아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은 2월 16일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하는 27번째 방송은 제가 오래전 중국에서 공부할 당시 중국의 시안, 그러니까 중국 진시황제의 무덤이 있고 당대의 수도이기도 했던 시안의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봉사를 하러 갔던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돌아보니 거의 20년쯤 된 일인 것 같은데요. 2001년쯤의 일인데 중국 시안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곳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 며칠 동안 봉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장소인데다가 중국 종교부의 감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함께 갔던 후배들과 일일이 경찰 당국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만 했죠. 그곳에 다녀와 함께 공부하던 중국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들 표정이 한결같이 발그레해지더군요. 왜 그랬을까? 모두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고맙다. 마땅히 우리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외국인인 너희들이 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요. 사실 저는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50년 전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이제 해외로 도움을 주는 국가가 되었지만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었을까요? 미안하다, 우리가 할 일이었는데 라고 했던 중국 친구들이 지금 베이징대를 비롯해 각 대학에서 인재들을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물려질 사명감과 공동체 의식이 낯설지 않게 그려집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시안은요, 굉장히 열악했던 환경인데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기관이 있었을까? 한국의 신부님이 일일이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서 그곳에서 돌보아주고 있었던 1년쯤 지나서 저희가 그곳에 봉사를 가게 된 것인데요. 저는 몇 가지 느낀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환경이 어느 정도 열악했을까? 털털털 소리나는 수레 같은 것을 보신 일 있으실까요? 앞에는 자전거를 끌듯 그 수레를 끄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리어커 정도의 비견이 된다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베이징에서 시안역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루, 시장을 한번 다녀오려면 구불구불 산비탈을 거쳐서 기껏 도착한 마을시장이란 곳은 그저 나물 몇 가지 내어다 파는 정도의 시골 장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은 별도로 차로 대형 시장에 가서 사와야 했겠죠. 둘째, 환자들과 봉사자는 분리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식사도 목욕도 숙박도 따로 이용했는데요. 이때 저희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일일이 물을 끓여서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기차항 같은 데서도 이용되는 보온병 말이죠. 장쯔이가 주연했던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 보온병이 통상 중국인들이 시골집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보온병에 물을 한 통 끓이면 3명이 그걸로 샤워를 했답니다. 3분의 1을 개인마다 사용했는데요.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얼마나 열악했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그런데 저희 3명이 그렇게 씻고 나서 모두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개운해라는 것이었죠. 그 이후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샤워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부족하고 결핍이었지만 그때 느낀 상쾌함, 청결함 같은 건 말이죠. 셋째, 한국에서 공수해서 온 고추장, 간장, 된장을 기초로 잡채도 만들고 빨간 양념이 들어간 돼지고기를 요리로 식탁에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식사를 잘 안 하시고 너무 천천히 드시기에 맛이 없으신지 여쭸죠.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거의 잘 못하고 살아와서 식사를 빨리 못하신다는 거였어요. 당신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던 일에 열정을 다하여 살다 보니
그 열악한 환경에서 끼니를 제때에 드신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 있었다는 것. 풍요한 식탁을 만날 때마다 돌아보게도 되죠.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었을까 싶기도 했고요. 넷째, 그곳에 봉사를 급하게 간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요. 현장에 막상 도착하니 한 명은 환자 자체를 전혀 돌볼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더군요. 그냥 사무실에서 업무만 보겠다는 겁니다. 인력 부족이었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그런 솔직한 심경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 한센병 환자들이 팔이 없거나 팔다리 전체가 없거나 하는 환자도 많았으니 얼핏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인식과 생각을 존중해줘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섯째, 신부님께서 환자들 중에 규칙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반드시 약을 잘 먹는지 입안을 체크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맡은 환자 중에는 갓 그곳에 온 남자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오신 지 1년쯤이 되었고 신부 수녀님들의 사랑을 받았던지라 낯빛이 참 하얗고 밝았는데 그곳에 갓 오신 분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약을 주려니 굳이 먹지도 않고 저를 피해 다니기만 하더군요. 그 당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사명을 다하기라도 하는 듯 끝까지 쫓아다니며 이 약은 좋은 것이니 꼭 드세요 라고 염려하면서 전해드렸죠. 인권이란 것이 존중받기 어려운 곳에서 선뜻 낯선 사람들이 사랑과 관심을 쏟는다고 해서 선뜻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었을까? 선의에 의한 것이었지만 깊이 있고 성숙한 관심과 배려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즈음이 지난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가능했습니다. 미국에 막 도착해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방인을 대하는 한국 교포 몇 명에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 즈음 저는 대인 기피증처럼 사람들이 두렵다는 증세가 있었죠. 어느 선한 뜻으로 다가온 한국분이 계속 좋은 말로 지적을 하더군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생각해라 뭐 그렇게 말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에게 좋은 말이랍시고 해주는 얘기였지만 거의 설교에 가깝고 교훈에 가깝도록 말이죠. 그때 그 시점에서 바로 중국 시안에서 제가 한센병 환자에게 대했던 일이 떠오르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 환자에게 베푼 것은 분명 선의로 출발한 것이었지만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순환만 받던 환자가 낯선 이방인을 어느 날 만나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진정 선의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법이고 신뢰가 필요한 법인데 쌍방간에 아무런 신의도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좋은 뜻에서였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었을 수는 없었던 것인데 말이죠. 사람을 믿는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고공행진하는 주가가 추락하는 것이 한순간이듯 사람의 관계도 갑자기 뜨거워지면 갑자기 추락하기 쉬워지는 법이고 천천히라는 관계성 속에서 눈빛과 마음과 행위 안에서 녹아나야 스며들게 되는 이치 말입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명칭 외에 적절한 것이 없어서 봉사를 다녀왔다는 표현을 썼고 얼추 보면 저희가 가서 음식을 하고 환자들을 위해 빨래를 하고 의료지원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봉사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듯 싶지만 사실상 인간적으로 영혼의 치유랄까 평온한 마음을 담아올 수 있었던 쪽은 오히려 그분들이 아니라 제 맘 안에 녹아내린 여유를 온전히 담아올 수 있었으니 오히려 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낯빛이 그렇게 하기처럼 맑고 고울 수 있었을까요?
한센병이 오기 전까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어떤 분은 매일 당시를 서희에게 읊어주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 안에서 남녀로 만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사람은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훈장을 받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가치가 혁혁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저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온기를 전달해주는 그것 자체가 사람의 역할이고 사랑 자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이었으니 말이죠. 춘추 전국시대의 장자가 장애인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특히 내세워 그들의 입술과 행위에 권위를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가슴 깊숙이 흘러나오는 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20년쯤 봉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온기를 느끼고 온 것처럼 말이죠.